부동산으로 돈을 참 많이 버는 시절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 안 하죠. 아무래도 예.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하는 말씀이 그냥 사업 안 하고 이제 부동산 사놓고 막 돈이나 임대료나 받고 하겠다. 이런 또 땅값이 오르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뭐 부모가 이 부동산 임대를 하든지 뭐 돈이 있는 계층 말고는 이런 집단에 속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더 절망에 빠져 있고 이래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얻는 이런 세습적 자본주의는 이제 우리가 좀 종식을 시켜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 예, 곳곳에서 도저히 이 상황을 계속 가서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픈 지적이 계속 맞죠. 들려옵니다. 예. 그 이때까지 뭐 역대 정권이 계속 해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4.7 보궐선거 끝나고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당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보면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한한 이유가 진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 어떤 형태의 부동산을 가진 분들만의 게임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보통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안기는 것이 예.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또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 수도권에 집이 없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불만을 갖고 화가 난 겁니다. 사실로. 네. 집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한쪽은 집값이 안 올랐다고 뭐라 하고 또 한쪽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고 또 뭐라 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터무니없이 집값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절망, 또한 월세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또 화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욕을 들어먹는 이런 입장이 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물론 원인은 이것만 아니겠지만요. 그것도 뭐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세습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유독 부동산에만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부동산 민심은 각자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만 여론에 많이 언급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서민들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투기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 시장이 점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뭐 장기적으로 어떤 정부도 그런 정책적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그 174석을 줬기 때문에 독주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 중에 정부 여당이 7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 너무 심화돼서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밀어붙였거든요. 지난 20대 국회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도 안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완화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오전에 조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전월세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초기에는 조금 시장에 혼란을 준 게 맞습니다만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특히 전세 사는 사람이 다시 주인하고 재계획하는 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한 70%에 이르릅니다.
이제 조금 전 월세 시장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아까 오기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한 집값이 조금씩 내리게 만들려면 기존의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물론 어렵다 하지만 과감하게 좀 실행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소급 입법 문제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워낙 논란이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정부가 이제 아파트는 소위 등록 임대 사업자의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아마 서민주거라고 할 수 있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등에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요가 지금의 현재 아파트 폭등 이 부동산 수요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약 한 50만 가구가 약 한 160만 주택을 소유하는 이건 진짜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뭐 이게 통계를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이제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로 이게 폭동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자기 지역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지역구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자들이 세금이 부담된다 해서 이걸 내놓자 이런 말은요. 국가 전체를 볼 수 없으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정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나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만큼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야정 함께 언론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현재 우리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이 갈등과 모순은 1949년에 전면적인 농지 계획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상황처럼 지금 엄중하다라는 글을 보고 저도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두 당이 모두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부동산 문제 대책위원회는 각 당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내에서 최소한도 그런 어떤 논의기구를 만드셔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하면 제가 여러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쭉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부동산을 다루는 원칙 그런 걸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물론 사당까지 포함한 송파까지 포함한 강남에 그걸 다 강남이라고 칩시다. 서울의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죠. 1호선 빼고는 전부 다 강남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비가 이 지하철을 만들 때 건설비가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럼 부산이든 강원도에 있는 분이든 세금을 내면 그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 곳에는 세금을 도로 깔아주고 통신선 깔아주고 이런 지하철 인프라를 많이 깔아준 데는 세금을 많이 받는 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은 이른바 혐오 시설은 안 하려고. 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그 부담을 서로 나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혜택을 보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받던 계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또 다른 곳에 인프라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요.